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 안치영 위원님 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하루 나오고 쉬고 하루 나오고 쉬고 이러니까 오랜만에 또 뵙는 느낌이 납니다. 어떻게 또 잘 다녀오셨어요? 어저께? 뭐 일이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네. 뭐 이 브런치에서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면 제가 안 하죠. 다른 일 안 하죠. 아니, 근데 딴 걸로 훨씬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드려요, 저희가 그만큼. 그러면 내가 딴 거 안 하지. 속편하게 여기서만 딱 하지. 그런가? 아무것도 안 하지. 못하러 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죽겠어. 힘들어서. 하여튼 어제도 진짜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어제도 이제 김동현 기자님께서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출전해 주셔가지고 또 공백을 잘 메워주셨는데 어제부터 좀 나왔었던 얘기들 또 이제 이승엽 감독과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또 주제에서 또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저 오늘 두 번째 주제 오늘부터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KBO 리그 포스트 시즌 이 와일드카드 로 이제 준플레이 오프에 올라가는 팀 어디가 될 것이냐 또 KT와 기아의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좀 이제 위원님이랑도 얘기 나누고 또 우리 앞에 용철 PD랑도 얘기 나누고 이랬던 건데 사실 이제 가을 야구하면 정규 시즌 144경기를 사실은 결실을 보는 그런 이 무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가을 야구가 됐을 때 또 팬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좀 덜 가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정규 시즌은 매일매일 우리 팀 경기가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야구는 이제 두 팀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구가 점점 재미없어진 게 진짜 팩트 아닌가? 좀 그렇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제 야구인이고 평생을 야구를 해온 사람이지만 네. 사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도 때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왕조 시절, 두산 왕조 시절, SK 왕조 시절 막 기아가 막 끝내기 7차전 가서 우승하던 막 그런 해들. 그리고 국제 대회 때도 올림픽, WBC, 뭐 아시안 게임 할 거 없이 막 그러네요. 그때가 보면은 지금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갈수록 뭐 KBO 리그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들이 들으면 조금 뭐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록들이 이정우 선수를 제외하고 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기록들이. 그리고 1등과 최하위 팀 간의 승률과 승차 차이도 말도 안 되는 무슨 한 50게임 막 이렇게씩 가까이 나오고 있는 지금 리그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정말 막 힘들게 막 재미있게 막 붙어가지고 가을 야구에 진출했을 때 그때 진짜 가을 야구 이제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막 응원하는 팀들을 막 그렇게 응원하게 되고 그런 맛들이 제 생각에 제 기준에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팀 간 이 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차이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팀이 올라가면 해볼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이 팀이 올라가겠네 뭐 저 팀이 올라가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부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아니요 절대 어찌 야구가 재미없어질 수 있을까 야구 항상 재밌다고 저기 얘기하시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같은 팬들 때문이라도 진짜 수준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만 무슨 뭐 수준을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뭐 KBO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항상 나오는 얘기 그리고 KBO가 가장 먼저 이제 실행하는 게 이제 스피드업. 맞아요. 경기 스피드업. 빨리빨리. 네. 이거 이제 빨리빨리는 간단해. 수준이 높으면 빨라져. 맞아. 볼넷 없어지고 이러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스피드업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그 변화가 아니죠. 그렇게 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그거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팬들이야. 팬들이 다 알아보신다니까. 맞습니다. 네. 타 미디어에 비해서 좀 밀리는 상황이다. 뭐 다른 스포츠라든지 뭐 미디어, 이 OTT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워낙에 요즘엔 볼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스포츠를 보시는 분들도 꼭 굳이 뭐 다 챙겨보시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 스포츠 중에서는 야구가 1등이다. 이건 변함없어. 네, 맞습니다. 변함없어요. 근데 저기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더 발전을 해야지. 더. 맞습니다. 네. 어제 티켓팅 하는데 대기 순위 2만 번대 뜨더라고요. LLK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국내에서는 야구 인기가 가장 그래도 이제 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높구나라는 거 그리고 저런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옹이님이 그리고 방구석 시어머님들이 너무 아는 척을 해놔가지고 뭔 말을 못하게 한다고.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해야 될까? 영철 이거 무슨 뜻이니? 야구 좀 깊게 보신다 또 잘 아신다 혹은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이 팬분들이 요즘에 또 더 잘 알잖아요. 맞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보시는 분들을 보고 왜 저렇게 보냐고 이렇게 자꾸 뭐라 한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긴 해요. 그걸 저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 네네. 나는 저렇게 표현하면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었지. 네, 가자님도 또 어서 오시고요. 사실 빨리빨리도 좋은데 그냥 미디어 노출을 확 늘려야 합니다. 망할 뉴미디어 계약 언제 끝나냐고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끝나죠? 맞나요? 그렇죠. 내년까지지. 네, 내년까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악동 이미지가 있어야 재미있는 듯요. 호세라든지 뭐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진짜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이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주는 게 볼거리도 그렇고 더 재미있는 것 같아. 맞아. 야구가 예전에 보면은 예전 초창기 때 가장 먼저 제일 눈에 띄는 분이 옛날 그 MBC 청년 김인식 전 감독이 지금 연천 미라클 아마 감독님이시에요. 그분 진짜 막 그 정말 작은 체구에서 막 그냥 막 모자 벗고 막 심판하고 막 들이밀고 막 그런 이미지들. 그렇죠. 사실 정수근 선배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 야구 그라운드 안에서. 근데 이제 바깥에서 조금 바깥에서까지 악동이셨어가지고 너무 좀 유별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얼마나 생각 많이 나요. 플레이어 그러니까 야구 선수 정수근 하면 진짜 다들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저 주변에 롯데 팬분들한테 또 이제 당시 이제 뛰셨을 때 롯데에서 뛰셨을 때 이런 얘기 들어봐도 팬 서비스가 뭐 어마어마했다 하더라고요. 그 뭐지? 그 종이컵을 그 여기 틈 있잖아요. 그 그물망 틈으로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내려주면은 정승훈 선수 사인볼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쏙 올려주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좋은 이미지가 있으셨는데 정말 바깥에서까지도 그러시는 바람에 너무 파이팅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아는 오늘 이겨야 되는 총력전인데 양현종을 내일 선발로 확정했다는 거 이길 마음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죠. 놀랜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놀리나 파노니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니까 뭐 당연히 그 선수들이 먼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1선발에서 밀린 거죠.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또 뭐 양팀 간의 이 데이터도 분명히 양현종보다는 뭐 논리이 더 좋을 거야.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논린을 먼저 이제 등판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놀린 선수가 사실은 이제 평균 자책점도 2.47, 또 소영준 선수 3.05, 뭐 두 선수 다 모두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현종 선수보다는 이제 외국인 에이스를 또 1경기에 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김정국 감독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현종 후반기 별로 안 좋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170이닝 이상 또 소화를 하긴 했지만 또 약간 전성기 때랑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성민이 얘기 잠깐 나온 거 있던데. 윤성민 선수 이게 그 얘기구나. 이 KPGA 프로 1차 합격하셨다던데 그분이 정말 윤성민 선수 만나고 맞아요. 어제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오, 대박이네. 카톡하고 해가지고 1차 이제 예선을 통과했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도 이제 골프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인데 지금 여기 계신 팬들이 프로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야. 야구. 프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일반 사람이 가서 뭐 다른 종목이기는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 예선이에요. 이게 엄청 치열해. 엄청나게 많은 잘 한다고 하는 분들 일반인들이 다 신청해가지고 저 내년에 도전합니다. 아 진짜로? 네. 진짜로요? 네. 아 그래요? 와우. 위원님 또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브런치 또 하면은 그때부터 한 일주일 못 나와. 얘도 얘는 진짜 하시는 거예요? 얘는 열흘 동안 안 나온다니까. 그렇구나. 지가 하고 얘는 성민이는 지금 스탐백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도 많이 하거든. 그거를 열흘 걸 다 캔슬이야. 그렇구나. 저는 이제 윤성민 위원님 잘하신다는 거는 들었는데 이게 진짜 프로까지 또 도전을 하시는 모습 또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대회가 한 2, 3일 정도 하는데 일주일 전에 가서 그 코스에서 경기를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또
뭐 실전 라운딩도 돌고 네. 거기에 루틴 패턴을 맞추는 거야. 그렇구나. 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휴가 쓰고 뭐 해서 거기에 진짜. 근처에 숙소에 다 있대 사람들. 어이없네. 위원님 지금 이 비치는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나는 야구 얘기할 때 좀 이런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진짜. 너무 마음에 제가 유심히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막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마음의 소리. 야구 얘기 한번 할까요? 저희? 알겠습니다. 마음의 네. 소리.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김동현 기자 나왔을 때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두산 베어스의 신임 감독, 이제 김태형 감독이죠. 김태형 감독과 또 이제 이별을 하고 또 새로운 감독으로 이제 이승엽 감독을 선임할 것이 뭐 거의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또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라이온즈 친정팀이죠. 친정팀과 엮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 사실 이제 감독 대행 꼬리표를 이제 떼고 정식 감독으로 임명되는 것이 거의 유력해 보였습니다만 어제 이제 감독 후보 3명으로 압축되었고 현재 후보 3명이 그룹 보고에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최고위층 그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제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박진만 대행 포함해서 이제 외부 인사 2명이 지금 뭐 포함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만 감독 대행 사실 이제 후반기에 허삼영 감독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거뒀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삼성 라이온즈 감독 새로운 감독 어떤 내 생각. 네. 뭐 나도 이제 막 그 주위 그 삼성 관계자들 막 물어봐도 답 안 주지. 답을 주겠냐고 당연히 뭐 기대는 크게는 안 하고 이제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뭐 해봤는데 네. 일단 뭐 자기네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모르겠다고만 계속 이제 뭐 얘기를 하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박진만 감독 대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만한 분이 지금 삼성을 맡을 감독으로서 저만한 분이 또 계실까? 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허삼영 감독은 코치 경력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은 특히 그 코치 경력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감독을 영입을 하는데 그럼 허삼영 감독은 코치 경험이 없지 않냐. 근데 하지만 허삼영 감독은 데이터 팀에서 전력 분석 팀에서 현장하고 매일같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계속 붙어 다녔으니까 그걸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감독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건데 박진만 감독 때는 많죠. 수비 코치 경험도 많고 주루 코치부터 해가지고 뭐 2군 감독 경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박진만 감독 대행이 아닌가?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진만형한테 카톡이나 한번 보내볼게. 뭐야. 얘기해. 방송 끝나고 하세요. 괜찮아. 그냥 하는 거 생각났을 때 해야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이 또 이제 확실히 위기에 놓인 삼성 라이온즈를 또 추스려서 또 좋은 경기력 그리고 또 어쨌든 주전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백업 선수들 다 잘 활용해 가면서 이 운영을 했다는 것은 또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승엽 감독 이 두산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승엽 위원님은 2군 감독으로 임명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군 감독이 불러주는 팀이 있는데 뭐 굳이 지금 뭐 2군 감독부터 시작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감독이 아니면 이승엽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나요? 그 정도라면 2군 감독 제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지 않을까? 어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선수 생활을 40 넘어서까지 하기도 했었고 또 그때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코치부터 시작을 해서 착착착착 올라갔으면 모를까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코치 혹은 이제 2군 감독부터 시작하기에는 다소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네. 나는 굳이 코치 경험이 그렇게 과연 중요한가? 감독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건 뭐 코치님 지금 뭐 현장에 계신 또 현역 코치님들을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물론 지도를 하는 건 그러니까 코치는 이제 지도를 하는 거지 선수를 지도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은 그걸 운영을 하는 위치야. 지도하는 위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도와 운영은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인 거야 나는. 코치가 무슨 뭐 경기를 왜 운영을 해? 좋은 선수들 만들고 유망주들 발굴해서 맞아. 적극 추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보이면 감독이 그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하고 그 선수를 어떻게 기용을 하느냐는 감독의 또 고유 권한이고 그렇죠. 감독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 자체가 아예 달라. 그렇지 않아요? 용철은 그렇지 않아? 코치는 지도를 하고 감독은 운영을 하고. 그렇죠. 전 부분을 이제 다 이 책임을 지고 또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담당 분야가 좀 따로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승엽 선배 정도면은 뭐 당연히 저는 코치 제안은 구단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승엽 선배가 과연 코치직을 제안을 했는데 그걸 수락을 할까? 사실. 그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뭐 2군 감독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뭐 1군 감독으로 오퍼해 주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이제 삼성 친정팀이라고 또 2군 감독부터 시작하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애초에 삼성에 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히 박지만 감독도 있고 자리 있는데 레전드라고 전관 예우식으로 자리 빼서 만든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라피모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네. 근데 박지만 감독 대행도 분명히 기대는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은 뭐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감독 코치들 최종 목표, 최종 꿈은 바로 1군 감독이지. 그렇죠. 1군 감독인데 자기도 감독 대행을 이제 보내면서 나름 성과를 또 냈잖아. 네.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러면 당연히 또 기대가 되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뭐 이승엽을 감독으로 딱 삼성이 딱 불렀다. 그러면 감독 대행에서 좋은 성과 얻었는데 할만 나겠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 명분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이제 삼성 팬분들에게 이승엽 선수 정말 뭐 어마어마한 레전드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수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이제 코칭 스태프 경험도 없는 이 이승엽 감독보다는 감독 대행이었던 잘했던 이 박지만 감독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임하는 게 오히려 더 순리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읽어주세요. 위원님도 감독 시켜준다고 하면 브런치 떠날 건가요? 위원님 근데 현장 안 가신다며요? 일단 협상은 해야지. 협상은 또 해. 감독의 조건과 어이없네. 준하는 그 정도의 대우를 브런치에서 제공을 한다면 가세요. 가세요. 감독으로 현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럴까? 아이 뭐 어떻게 맞춰드려요 감독은.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야구 감독 1군 야구 감독이라는 것은 10자리밖에 없는 정말 특별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는 또 당연한 그런 일인 것 같고 지금 보면 뭐 삼성이 타이밍 놓친 걸 또 이승엽 탓하면 되나 이것도 어느 정도 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서로 이제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NC는 대행 꼬리표 떼줬더라고요. 이제 강행권 감독 대행에서 이제 감독으로 정식 승격이 됐습니다. 저는 뭐 김태형 감독님 모셔가려고 일부러 대행으로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야옹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NC도 이제 사령탑이 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그렇죠. 삼성도 또 비슷하게 또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요님이 보시기에는 만약 두산 감독이 이제 이승엽 감독이 또 된다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왜 놓쳤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왔어요? 답장 왔어요? 말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럼 또 아니 내려고 했잖아. 읽지 말고. 네. 여기 캠프를 가. 네, 11월에 네, 그렇죠. 마무리 캠프를 가. 네. 그래요.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많은 팬분들께서도 또 이게 좀 순리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뭐 네. 제가 이제 보냈어요. 삼성이 그 발표를 했죠. 네. 감독 발표가 아니라 이제 그 11월 1일 되면 삼성은 저기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그 이제 삼성 전용 구장 마무리훈련을 가거든. 온나손. 네. 거긴 전지훈련도 쓰고 마무리훈련도 쓰고 네. 삼성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다 간단 말이야 항상. 내가 이제 형 감독 되면 오키나와 놀러 갈게. 네. 했는데 답장이 왔는데 되면 놀러 와. 되면 이런 놀러와 얘기를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아직까지는 또 이제 확답이 안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조만간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이 또 진행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또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감독 선임 혹은 이제 뭐 외부 영입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 포스트 시즌 경기 없는 날에 또 발표하는 게 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지만 감독 대행이 그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네. 이 사람이 감독이나 지도자를 하면은 진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커요. 같이 해본 사람들은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장단이 너무 확실해. 네. 우리가 그
플레이할 때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되게 조용조용하고 사람이 차분하고 플레이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견실한 느낌. 근데 이제 그 탄탄하고. 고참 주장일 때는 또 달라. 호준이 형보다 더 세. 아 그니까요. 저는 더 강해. 이 박진만 감독 땡이 진짜 경기에서 또 실책한 선수, 또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보네드 플레이한 선수들 이제 문책성으로 딱 바로바로 빼버리는 걸 보고 아 진짜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뒤도 안 돌아봐. 엄청 냉정해. 엄청 냉정해. 근데 또 그 경기가 끝나거나 훈련이 끝났을 때는 또 달라. 이제 그 선수가 그럼으로 인해서 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네. 또 그런 걸 또 잘 이렇게 어루만져줘.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앞으로 향후에 참 지도자를 하면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큰 매력이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때 이제 같이 선수 생활했던 그 후배들, 친구들 또 선배들이 다 같이 이제 막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진짜 삼성 감독 대행 또 코치 맡으면서 굉장히 좀 탄탄대로로 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볼까요? 레나님이 올 사람은 결국 순리대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뭐 억지로 이승엽 감독이 레전드니까 삼성으로 와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두산 베어스 이 새로 감독 경력을 시작하기에 리빌딩 사실 이제 9위로 또 올 시즌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적 부담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팀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삼성 입장에서 놓쳤다기보다는 상황이 생각대로 또 안 흘러간 탓이겠지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의견도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면 사실은 경쟁에서 밀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선점을 두산이 아직 뭐 계약이 된 건 아니지만 네. 발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지금 진행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두산의 프런트가 굉장히 또 잘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항상 보면은 뭐 그동안 왕조 시절 너무나도 오랜 시간 좋은 성적 내면서 했지만 올해 좀 삐끗했잖아요. 네. 하지만 프런트의 그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몇 년째 수년째 지금 계속 호평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 나는. 그러네요. 하여튼 또 이렇게 저희가 박진만 감독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무언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이 댓글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책했을 때 엄청 꾸짖는 감독이 무섭나요? 아니면 다음날 말없이 엔트리 빼는 감독이 무섭나요? LLK님 질문하셨어요. 엄청 꾸짖거나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마음 편해. 말없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하면 야 이거 뭘 어쩌자는 거야 이걸 나를 뭐, 안절부절 더 불편해. 하긴. 난 그런 사람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은 이제 역으로 가야 돼. 선수가 먼저 찾아가서 네.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감독이- 유현이 진짜 안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 감독이 더 혼란스럽지. 이 새끼 왜 이러지? 더 복잡해지는 거지. 진짜 아니 감독한테 그렇게 심리전하는 선수가 어딨어. 진짜 나는 부담을 덜어드린 것뿐이야. 이만성 진짜 감독님. 삼성 단장도 물갈이 했으면 하는데 안 바뀌겠죠. 지금 단장 교체 가능성 없을까요?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제일 바꿔야 하는 건 단장인데 세라피모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삼성은 지금 감독의 지금 모든 화살이 지금 뭐 그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감독 쪽을. 그러니까 이제 단장이 아직은 그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건데. 홍준학 단장도 엄청 욕 먹었죠. 그러니까 몇 년을 욕 먹었죠. 그러니까 몇 년이 뭐야? 이제 암흑기 내내 욕을 먹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좀 지금 팬분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왜 감독 얘기만 있고 단장 교체 얘기는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장 같은 거는 이제 이 최고위층의 또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단장 뭐 항상 홍준학 단장도 그렇지만 뭐 단장 욕 안 먹는 단장 있나? 당장 저기 어디냐 기아 만약에 떨어져 봐 오늘 져서 네. 내려가 봐 그럼 정석이 형 엄청 그렇죠. 장동석 엄청 단장. 욕 먹지. 네. 말도 안 되게 욕 먹지. 또 그렇지 또 어디야 그다음에 이제 키움도 마찬가지겠지. LG도 만약에 뭐 한국 시리즈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플레이오프에서 뭐 안타깝게 떨어져. 네. 그러면 또 차단장 가만히 있겠냐고 LG 팬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다. 그 위는 넘어가지 못하는 건 뭐 정말 뻔하잖아. 뭐 그렇죠. 그렇지? 네. 그건 뭐 단장님들은 그래서 이게 멘탈도 강해야 되고
이거 저 심장에 좋은 약들 많이 드세요. 심장에 좋은 약을 드려야 된다. 언제 알겠습니다. 또 그냥 네. 확 그냥 이게 넘어질지 몰라. 그래요. 가자님 일각에서는 이승엽 감독이 되든 아니든 두산이 올 시즌 9위로 처진 것을 계기로 FA 등 다각도로 투자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사에서도 났고 구단들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최하위 성적이라든지 너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물갈이죠. 선수단 정리하는 그 수도 이제 늘어나고. 그렇죠. 코치진 싹 바꾸고. 뭐 감독이야 뭐 어차피 뭐 바뀌면 뭐 바뀌는 거고 아니면 아니니까. 뭔가 이게 교체가 항상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빠르게 이제 움직여지는 순서가 되겠죠. 보면. 근데 구단은 제가 볼 때 이제 두산은 코치진도 많이 바뀌고 배영수는 벌써 갔잖아요. 그렇죠. 롯데로 갔죠. 네. 코치진들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 사단들. 맞습니다. 감독 사단들 감독이 나가면 이제 또 팀 분위기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보니까 이 배영수 투수 코치가 이제 롯데 투수 대부분 D급 마무리 캠프 나고하면 스프링 캠프도 없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충격요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면서 선수를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이제 선수들이 그러니까 선수들 요즘 선수들은 또 그래요. 굳이 저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얘기 안 해도 할 선수는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한다니까. 저거 겁먹을 선수들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하긴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요즘 애들은 어떠냐면 쓰기 싫으면 쓰지 마요. 애들이 그렇다니까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고 자기가 직업인데 네. 안 쓸 거면 마. 뭐 야구 아니면 못 먹고 사나?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도 많다니까. 2군 코치들이 깜짝 놀래. 그래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굳이 내가 영수를 뭐 보면 뭐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거 뭐 충격요법 이거 애들 그냥 코방에 켜 요즘 진짜로. 그렇구나.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 바뀌어가지고. 하긴 이게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다. 올드하다. 깜짝 놀랄 걸 갔는데 운동 하고 오라고 했는데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상태도 엉망이야. 하긴. 그렇게 해서 그냥 나타나. 그럼 그래. 얘는 야구를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코치 입장에서 열받잖아. 네. 그럼 너는 내가 진짜 심할 때가 이래. 야, 너는 내가 1군 코치로 있는 한 넌 죽어도 1군에 단 한 번도 내가 안 올릴 거야. 그럼 그런 의미는 코치도 이제 화가 났고 또 어떻게 보면 반은 또 충격요법으로 던지잖아. 네. 그런 얘기를 알아서 하세요. 요즘에는 그런다고. 알아서 하긴 근데 하세요. 지금 보니까 뭐 말은 저렇게 해도 다 데려갑니다. 저도 그런 말 안 믿어요. 비주전 정해진 거 없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뽑겠다. 그런데 결국 또 주전하는 선수들이 또 주전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또 조금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좀 이제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코치들이 이제 나는 아직 이제 뭐 내 또래 코치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뭐 시즌 끝난다든지 아니면 시즌 중에 뭐 지방에 있는 팀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시간 가지면은 이런 거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이래왔자 또 좀 이 충격 너무 잘안 된다. 너무 힘들다. 속상하고 이걸 애들 어떻게 자기가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는 진짜로 얘가 싹이 보이고 좀 열심히 하면 기회를 주고 싶은 또 마음이 가는 선수인데 대답이 막 그렇게 돌아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와 진짜 자기가 무섭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긴 이게 그리고 지금 코칭 스태프 하시는 분들이 또 배웠을 때 그 야구 환경이랑 또 지금 선수들 환경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생각대로 또 접근했을 때 또 그런 피드백이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같기는 이거 합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네, 유현님이랑 친하신 신명철 코치님 근황 아시냐고? 명철 형 지금 그 일원동 쪽에서 그 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렇구나.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주제 두 번째 주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을 야구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와일드카드 1차전 또 열리게 됐습니다. 역시 에이스 총출동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놀린 선수 그리고 KT는 이제 소영준 선수가 또 출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KT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와일드카드 4위로 진출했기 때문에 우승 부분만 거두게 되더라도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죠. 반면에 기아는 이제 2승을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KT 선발 소영준
송영준 선수 다들 아시다시피 빅게임 피처 소문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포스트 시즌 마운드에서 유독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이 놀린 선수 올 시즌에 21경기 8승 8패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특히 후반기에 더 좋았습니다. 5위 자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팀 분위기상으로는 뭐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3위를 할 뻔하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사이로 미끄러진 KT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위원님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준 플레이오프부터 막 준 플레이오프 5차전씩 다 하고서 한국 시리즈까지 뛰어봤지만 체력적인 게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 근데 물론 이제 팬들이 야 너는 지명타자 있으면서 뭐 안 힘들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한국 시리즈 정도가 가면 그때 진짜 체력적인 게 나타나. 진짜 그때는 힘들어. 이 단기전 특히 이 승부 칼날 위에 서 있는다는 게 굉장한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오늘 경기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까지는 내가 볼 때는 KT가 이렇게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내 경험상. 그래서 나는 오늘 경기는 KT의 승리를 점칩니다.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양 팀의 투수들이 뭐 물론 좋은 컨디션, 소영준도 잘 던지고 놀린도 굉장히 잘 던지고 있지만 나는 이 공격 쪽에서 KT가 왠지 오늘은 좀 놀린을 잘 공략을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특히 이제 이제 나는 좌우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뭐 그런 사람이긴 한데 황재균이가 홈런을 마지막 경기에서 친 게 나는 황재균 선수가 컨디션이 올라올 수 있는 징조라고 봐. 살아나는 그 신호탄이다. 황재균. 그리고 뭐 조용호 선수의 출루율과 안타 생산 능력은 뭐 뛰어나고. 그렇죠. 여기에 가장 플러스는 박병호야. 병호가 전타석을 출전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출전할지 모르지만 그 한 타석이 주는 임팩트가 박병호한테는 너무 크단 말이야. 상대한테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정수 단장이 감독으로 있을 때 넥센 히어로즈, 넥센 단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마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난 2번이야. 박병호의 진짜 엄청난 임팩트가 첫 번째가 영 감독님이 계실 때 15년도인가 14년도에 두산 니퍼트 상대로 동점 3런 친 거. 그거 기억나요? 백스크린 맞춘 거 목동에서. 8회였나? 뭐 하여튼 경기 막판에. 그거 기억나지. 그리고 19년도인가? 몇 년도지? 영철아? 박병호가 우측으로 밀어쳐가지고 결국 한동민이 끝내기를 쳐가지고 이긴 게 있잖아. 연장까지 또 연장 보내는 홈런이었었는데 맞아. 우승한 거지. 맞잖아. 그게 병호가 또 마지막에 마지막 한 타석 했을 때 난 그때 카메라 감독님 치자마자 더가웃 딱 잡아줬을 때 나는 그 더가웃 그 느낌 진짜 난 지금도 소름 돋아. 안 돋네? 안 돋으시는데요? 돋을 거야. 돋을 건데. 근데 진짜 그때 그 임팩트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 그리고 황재균 선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또 존재감이 또 확실히 또 KT는 있을 것이다. 그럼 반면에 그러면은 뭐 기아는 뭐 최용우 선수도 있고 나성범 선수도 있는데 좀 타선에 있어서 밀린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타선이 KT도 그렇지만 기아도 물론 굉장히 좋은 타선을 보유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한 며칠 정도 쉬었죠. 기아가. 경기 끝나고 한 일주일 됐나? 이제 뭐 날짜로 치면은 일주일까지는 안 됐어요. 일주일까지는 안 됐죠. 그래 나는 이렇게 페넌티 레이스의 연장선 같은 느낌인 거야. KT는 그냥 어제 하루 휴식하고 지금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게 두 팀이 다 이제 타선, 타격, 마운드 다 비슷비슷하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차이점을 꼽자면은 그냥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기아는 조금 이제 휴식한 기간이 길어서 또 경기 감각 뭐 이런 적인 뭐 감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144경기가 뭐야? 144경기에 뭐 시범 경기까지 쉬면은 그동안에 뭐 거의 160경기를 계속 했던 선수들한테 경기 감각이라는 것보다는 루틴,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계속 경기를 하다 하루 쉬고 이게 몇 달째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요번에 좀 쭉 쉬었잖아. 쭉 쉬었잖아. 물론 체력적인 힘은 많이 비축이 됐을지언정 그런 게 조금 이제 눈에 띄더라고 나는. 그래요. 나흘 쉬었다고 합니다. 민들레 오빠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또 키플레이어도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타선입니다. 타선? 네, 타선. 키 플레이어 한 명만 찝어주세요. 양 팀에서. 양 팀에서. 그러니까 나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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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균. 황재균. 아 그래. 황재균 선수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황재균 선수 뭐 큰 경기 경험도 굉장히 많고. 네. 뭐 올해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또 두 자릿수 홈런 기록했어요. 9개에서 10개 딱 채웠단 말이야. 모든 게 좀 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잘 만들어냈다. 그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성범은 아마 집중 견제를 받을 겁니다. 집중 견제를 받을 선수이지만 뭐 나성범 정도의 클래스면 그런 집중 견제 또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다. 그래서 저는 황재균은 오늘 느낌이 홈런 하나 칠 것 같아. 아 황재균 오늘 홈런 하나 친다. 4일. 네. 4타수 1안타 홈런 하나. 4타수 1안타. 홈런 하나 정도 나오고. 과감한 예상. 네. 그리고 나성범은 4타수 2안타. 나성범 선수도 4타수 2안타. 2안타. 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이제 KT 댓글에서 또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KT가 올 시즌에 또 좌완 선발 상대로 좌완 투수 상대로 굉장히 또 타선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상대전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KT가 올 시즌 10승 1무 5패 다소 이제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채팅창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일선발로 이제 놀린 내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양현종 선수를 내는 게 맞냐 뭐 이렇게 계속 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소영준 선수보다도 올 시즌 놀린이 더 좋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놀린 양현종보다 평균 자책점이 일단 좀 좋지. 놀린 선수가. 그리고 최근 컨디션을 아마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 최근 흐름이 놀린이 훨씬 좋았다. 감독은 물론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아마 서지영 투수 코치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뭐 KT를 상대로도 올 시즌에 2.00의 평균 자책점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최근 또 2경기에서 또 무실점을 3경기네요. 3경기에서 또 무실점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일선발로 낙점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또 이제 요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소용준과 놀린의 선발 매치업 이 무게감 어디가 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정말 어렵다. 선발로서. 무게감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난 오늘 소영준이 더 길게 갈 것 같아. 길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놀린 뒤에 아마 판원을 바로 붙일 걸. 놀린 내 생각에는 고민을 2번 이상 하지는 않을 것 같아. 한 번쯤 고민됐다가 과감하게 좀 교체를 할 것 같아. 내일이 없으니까 이제 기아 내일 어차피 입장에서는 뭐 양현종 그러니까 뭐 기사에서도 양현종 제외하고 전원 뭐 다 준비라고 대기다. 하니까 네. 뭐 놀린이 일찍 내려오게 되면 이제 롱 릴리프 역할을 판원이가 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저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승패 예측 이제 포스트 시즌 이거 또 해, 접어들어서 이거? 이제 다시 참나. 무승 이 0승 0패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과연 포스트 시즌에서 또 이 5할 플러스 몇이었죠? 저희 한 플러스 3, 4 이 정도 됐었나? 그러니까 내가 5할 넘었으니까 이제 저 제작진 측에서 이제 우리한테 식사를 제공을 해야지. 뭐 저야 좋죠. 그러니까 제가 제공해 주시면 좋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할이 제가 넘었어요. 우리 팬분들 빨리 여기서 빨리 글 올려주세요. 승부 예측 5할 이거 반타작인데 방타작 잘 맞춘 거라 할 수 있어요? 야, 그래 봐야 짬뽕 한 그릇 먹는다. 그거 무슨 뭐 인당 뭐 25만 원짜리 무슨 뭐 코스 요리 먹는 것도 아니고 9,000원. 짬뽕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좋다. 곱빼기 추가 한 10,000원. 시즌은 그래도 승패 예측 진짜. 40승 고지도 넘었는데 짬뽕 한 그릇. 봐라 점중이님 좀 사줘라. 얼마나 그러면은 요즘 뭐 잘 보시잖아요. 제 맨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못 맞춰서 지금 사고 싶어도 못 맞춰서 사고 싶다고? 알겠어요. 그래. 네. 어제 포스트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놀린과 소영준 선수 또 이제 선발 매치업에서 소영준이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다 말씀하셨고 타선에서는 나성범과 이 황재균 선수의 활약을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제 댓글 좀 소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5할 이상이면 중국집 6할 이상이면 또 한우 가죠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또 시즌 끝나고 또 이제 이 회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민들레 오빠님이 또 이런 의견도 내주셨어요. 오늘의 키플레이어 김종국 감독님이죠. 이강철 감독님이 워낙 경험 많으셔서 김종국 감독님이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승패가 갈린다고 본다. 이제 아무래도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가을 야구에서 운영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김태형 감독 되자마자 우승했어. 그렇죠. 맞아.
코치 생활 오래 했고 김종국 감독도 코치 생활 오래 했지. 엄청 오래 했지. 기아에서만 몇 년을 한 거야. 10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굳이 초보 감독이라고 그 뭐 큰 경기에 초보 감독 경험이 없다. 뭐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뭐 144경기라는 정규 시즌의 경험이면 내가 볼 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잘하는 진짜. 감독은 뭐 처음부터 잘한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이 잘하는 거 감독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해볼 생각을 하면 안 돼. 선수들이 잘해서 잘 풀려야지 경기가. 맞네요. 그게 제일 베스트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구에서는 3할이면은 뭐 제일 잘하는 거라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5할이면 뭐 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올 시즌 내내 이 정규 시즌 승부 예측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적중률을 또 보여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전의 야수성을 김태형 감독님께서 또 타고나신 게 아닐까요? 하긴 뭐 워낙 김태형 감독 명장이기 때문에 이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김종국 감독의 용병술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타이밍 이런 것들도 오늘 경기 보시면서 또 유심히 살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형 감독님 다른 구단에서 안 내려갈까요? 고집불통님께서 또 질문하셨어요. 요것만 저희가 오늘 하고 또 소화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거물급이라. 네. 뭐 욕심은 탐은 나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본인이 뭐 생각이 있어야 뭐 가겠죠. 감독 본인이. 뭐 1년 정도 쉴 수도 있고. 그럼 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디든 뭐 갈 수 있는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이루어놓은 업적만 놓고 따졌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 최근 프로야구 최고의 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또 색깔이 너무 세신 감독이기 때문에 또 프런트 위주의 야구를 하는 팀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을 야구 또 시작이 되죠. 이 브런치 팬분들께서도 또 가을 야구 또 재밌게 보시고 저희도 또 오늘 저녁에 야구 또 지켜보면서 과연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또 예상하신 대로 흘러갈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이죠. 내일 또 14일 이제 금요일이네요 벌써. 내일도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과연 내일 또 하나의 이 한 경기가 더 치러지게 될지 아니면 또 내일 휴식일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